자, 통계적 추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모평균의 추정. 자, 오늘 이거까지 배우면 끝나네요. 자,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뭘 통해서?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뭐 있단 말이야. 모집단에서 n개 표본의 크기를 뭐 5라고 한다면 5를 딱 꺼내와서 얘네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의 확률 분포표를 통해 가지고 걔네들의 평균과 걔네들의 표준 편차 분산을 막 구했죠. 그래서 평균의 평균 막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자, 그런데 표 이용하지 말고 이거 x바, 요걸 표본 평균을 x바를 통해서 요 두 개까지 필요도 없어. 이거 하나 꺼내서 얻어진 이 표본 평균 x바를 이용해서 모평균 m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자, 밑에 신뢰도와 신뢰 구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95%의 신뢰도로 조사하였습니다. 뭐 이런 기사에서 본 적 있습니까? 95%의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 0.95죠. 95%라는 것은 확률값이 0.95인 거죠. 0.95의 확률로 모평균 M을 얘기하는데 모평균을 가지고 있다. 뭘 가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0.95의 확률 어떻게 구한 거냐면 여기 문제 3번 좀 볼게요. 3번. 저번에 했던 문제. 정규분포 n 120,10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그 x바 25개를 꺼내서 만든 그 평균 x바가 117 이상 124 이하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린 얘를 표준화를 해서 그 표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 표를 가지고 확률을 구해야 했었죠. 이 Z가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표잖아요. 그래서 117을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하는데 이거 x바는 표준화할 때 시그마 자리에 뭐다? 시그마 나누기 루트표크였다. 루트표크. 모집단은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지만 x바가 뭐라고? n개의 표본의 크기를 꺼내와서 낸 평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분산은 표크로 나눠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표크로 나눠야 한다 했던 거.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 요거 실 많이 나올 건데 빨간색으로 강조해 보자. 표본 평균 x바를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표크. 시그마 자리가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표크 분의 시그마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요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풀었죠? 117 빼기 120 평균은 똑같아 120으로. 근데 나누기 원래 표준 편차가 10이었는데 모 표준 편차가 10이었는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표크 해줘가지고 5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5로 나눠서 5분의 10 해가지고 2로 나눈 거죠. 그쵸? 해가지고 Z가 마이너스 1.5 이상 2 이하의 확률값이 0.9104였단 말이야. 그럼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확률값이 0.95가 되려면 지금 곡선을 그려볼게요. 표준 정규분포표가 아니라 표준 정규분포 곡선. 얘가 Z축이 되는 거죠.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중심축은 평균이 M이 되는 거예요. M. 자, 여기서 확률이 0.95가 되려면 0.95 나누기 2를 해보세요. 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면 알아. 그러면 0.475가 돼요. 0.475. 그래서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요쪽이 0.475, 요쪽도 0.475.
그러려면 요 개수가 뭐가 돼야 될까? 요 숫자 Z가 뭐여야 할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부터 Z 어디까지가 0.475인지를 보셔야겠죠. 표를 통해서. 자, 우리 보는 거 잘 하니까 좀 알려줄게요. 0부터 1.96까지가 Z가 1.96까지가 확률값이 0.475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겠지. 그래서 0.95의 확률값을 가지려면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여야 돼. 맞지? 그것이 확률값이 0.95가 된단 말이죠. 이 식에서 우리는 m을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식에서 이걸 스타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m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야. 95%의 신뢰도라고 하면 신뢰도 계수라고 하거든요. 신뢰도 계수 나누기 2를 해주면 0.475가 되기 때문에 0부터 Z 1.96, Z가 1.96까지가 0.475라서 1.96을 우리가 신뢰도 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아이고, 얘가 뭐라고? 신뢰도 계수.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일 때 0.95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모평균 M을 갖는다라는 것을 95%의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안에 M이 있다고요? 이 구간 안에? 있어요. 자, 이 Z 안에 Z가 어떻게 얻었다고요? Z가? Z, 표준화하면 우리가 이제 Z가 되는 건데, 그 Z가 되는 건데, Z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Z. 여기 X에다가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표 구한 거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Z 자리가 X바 빼기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누가 궁금한 거냐? M이 궁금한 거야. M. 이 식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 M이야. 그러니까 모평균이란 말이야, M이. 그러니까 X바, 표평균과 그리고 표준편차죠.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될 수도 있고요. 포음평균의 표준편차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표준편차는. 그리고 N은 표본의 크기죠. 이런 것들이 문제에 주어진다면 뭘 구할 수 있다고? 모평균 M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해보자면, 이제 뭘 구해보냐면,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가운데가 M이 되게 정리할 거야. 그럼 좌중우에 먼저 곱해야 할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바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바를 양쪽에 해줘야지. 그럼 가운데가 마이너스 n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X바를 양쪽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좌중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동호 방향을 바꾸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X바,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여기 M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X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왔어. 뭐가? M이요. 표본평균이죠. 얘가 뭐라고요? 표본평균. 자, 그리고 시그마가 뭐라고? 표준편차. 자, 표준편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모 표준 편차가 안 나와 있으면 또는 표본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 그 어떤 걸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표준 편차란 말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시그마 자리에 넣으면 되고요. n은 뭔지 아시죠? n은 표본의 크기예요. 표크. 자, 그래서 문제 속에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과 그리고 그 표본의 크기가 주어지면 이 식을 통해서 m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샬라 이상 불라 이하 안에 이 구간 안에 m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것을 우리가 95%의 신뢰도라고 하고요. 0.95 안에 모평균 m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자, 그럼 99%의 신뢰도도 있어요. 99%의 신뢰도면 신뢰도 개수가 바뀌면 되는 거죠. 95%의 신뢰도 개수는 뭐였어요? 1.96.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어요.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에서 신뢰도 개수는 뭐 1.96으로 한다. 아니면 뭐 1.96을 근사값으로 해가지고 2로 한다. 이렇게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외운 걸 그냥 써먹어야 돼. 1.96. 안 나왔잖아요.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신뢰도 개수가 안 나와 있어. 옆에 4번 같은 경우 보면 신뢰도 개수 2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0.95. 확률값이 0.95라는 거니까 95%의 신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신뢰도 개수가 Z가 2예요. 2. 근데 원래 1.96인데 2라는 근사값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션이 주었으면 2로 하는 건데 그런 말이 없으면 1.96을 내가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95%의 신뢰도에서 신뢰도 개수는 1.96이라는 거. 그러면 99%의 신뢰도는 0부터 몇 가지가, 자, 99%라고 하는 것은 0.99의 확률로 모평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0.99, 99를 나누기 2 해봐봐요. 0.99 나누기 2 해주면 2, 48, 29, 18, 0.495, 0.495, 아까 0.475였고 0.495.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495, 0부터 Z 몇 가지가 0.495인지 찾으셔야겠죠.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알려줄 것 같다고요? 알려줄게요. 자, 여기가 0.495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도 0.495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럼 0부터 몇 시까지냐면요. 2.58이에요. 그러니까 99%의 신뢰도에서 신뢰도 개수는 2.58이 되는 거죠. 0부터 2.58까지가 확률값 0.495이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99%의 신뢰도로 했을 때 모평균 M은 어떻게 구할까요? 다른 거나 똑같겠죠. 표본평균, 여기 표본평균 똑같고 신뢰도 개수만 바뀌는 거예요. 1.96에서 2.58로 2.58 곱하기 루트 표크, 그 다음에 표준편차 M, 표본평균 더하기 1.96, 1.96이었는데 2.58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주세요. 이게 바로 신뢰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뢰 구간. 구간. 구간이니까 구간 기호로 많이 나타내요. 구간 기호. 그래서 이거 구간 기호 어떻게 기억나? 이상이면 꺾은 가로였던 거. 꺾은 가로. 그래서 M은 이거 이상 얘기할 때 꺾은 가로 안에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납니까? 콤마. 이거 이하면 꺾은 가루고 초가나 미만이면 둥근 가루였던 거 기억나요? 수투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 기호로 나타내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게 구간 기호로 사용할 거예요, 아마. 자, 4번을 한번 문제 볼게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은 표준 편차가 1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얘가 시그마예요.
이 고등학교의 학생 중에서 아까 우리 시그마 자리에 모 표준 편차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명을 뽑았을 때 그 표준 편차, 표본이 되는 거지. 100명이 표본이 되는 건데 그 100명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도 되는 거야, 시그마는.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자, 100명이 뭐예요? n이죠.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나왔습니다. 100명의 평균이니까 얘가 뭐예요? x바예요.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 자, 전체 학생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95%의 신뢰 구간. 그거 외웠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됐죠? x바 빼기. 자, 그 다음에 신뢰도 개수였는데요. 0.95. 그러면 1.96이었지만 지금 단 Z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0.95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신뢰도 개수인 거죠. 대부분 K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n. 자, 일단은 이거 식 먼저 적어볼게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신뢰 구간 구하는 방법. 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머리가 좋아져서 금방 외웠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세요. 95%의 신뢰 구간. 쓰셨어요? K는 신뢰도 개수를 말하는 거죠. 요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X바가 뭐예요? 평균. 3 빼기 신뢰도 개수는 2로 한대요. 루트 n. n이 100이니까 10분의 표준편차 1 이렇게 되는 거죠. m 3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1 해서 얘가 10분의 2니까 0.2라서 0.2를 빼주면 2.8인가요? 여기 3.2 해서 얘가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에는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2.8 꺾은가로 2.8 콤마 3.2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우면 되는 거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평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모평균의 추정 공식. 모평균 M의 추정 공식. 뭐예요? 써보세요. 우리 지금 외웠던 거 다시 한번 쓰는 거죠. 써보세요. 네모 안에다가. X바가 뭘 말하는 건지 그것도 써놔보세요. X바 뭘 말한다고? 표본 평균. 뭐 계급의 크기를 5로 했으면 그 5명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는 뭐 표준 편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될 수도 있어요. n은 표 크기고요. 자, EX 문제 볼게요. 표준 편차가 3인 모집단. 이번엔 모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그마로 3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모집단에서 16개가 n인 거죠. 이미 추출하였더니 평균이 그 16개의 평균이 나온 거야. 즉 x바가 18인 거야. 이때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하면 똑같죠.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이게 통계의 첫 부분이 이게 첫머리라서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x바 18 빼기, 자, 신뢰도 개수 뭘로 하래요? 이번엔 1.96을 하래요. 1.96 곱하기 루트 n 4분의 표준편차 3 이상. 이번엔 더하기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안 할게요. 다음에 2번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뭐 또 다른 건 아니고요. 다 이미 배웠어요. 이게 신뢰 구간이었죠. 이게 신뢰 구간이었고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뢰 구간이 말이야. 얘가 지금 좌변을 쏴라.
여기를 불라라고 하면 샬라 이상 불라 이하 이렇게 구간이 나오는 거죠. 구간이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은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 오른쪽 요거에서 왼쪽 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샬라에서 불라를 빼는 것처럼. 자, 그럼 빼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x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빼기 왼쪽에 있는 걸 뺀다고요. 그럼 x바 사라지고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2배가 되는 거 보이시죠?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간단하죠? 따라서 95%의 신뢰도의 길이, 신뢰도의 구간 길이는 K가 신뢰도 개수라고 그랬어요. 95%에서 신뢰도 개수는 뭐였어요? 1.96이었죠. 그래서 K에다가 1.96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다음 99%의 신뢰도 구간 길이는 99%의 신뢰도 개수가 뭐였어요? 2.58이었죠. 그래서 2.58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다 배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신뢰도가 높으려면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신뢰도가 높다라면 길이가 길어야 한다.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거 얘기하나 보다. 정말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힘 빠져가지고 막 압축시켰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로 하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길이가 길어진다. 지금 맞는 말이니? 신뢰도가 높아지면이라고 하자. 미안합니다. 자, 신뢰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길어진다. 무슨 길이? 신뢰 구간 길이가 길어진다. 아니, 왜요? 여러분, 신뢰도가 높아지면 95에서 95로 된다는 거거든요. 95%의 신뢰도에서 99%의 신뢰도가 된다는 것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 개수가 커지죠. 신뢰도 개수가 커지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얘가 길이잖아요? 길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뢰도 개수가 커진다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글뱅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표본의 크기가 n이었어요. n.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숫자가 클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길이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 K하고 그리고 N이 변화를 준다라는 거, 관계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나오거든요. 다음 EX 1번 가볼게요. 어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 400개의 표준 편차가 11대, 이번에는 표준 편차로 나왔네요. 11대 신뢰도 99%로 추정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따라서 K 99%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신뢰도 개수는 2.58인데 얘도 지금 2.58이라고 써있네요. 2.58 곱하기 루트 n 루트 400이니까 20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편차 10.
그래서 약분해주면 이렇게 약분되네요. 그쵸? 2.58. 다음 EX 2번이요. 한번 해보세요. 읽고. 해보셨죠? 안 해봤다고요? 스톱하고 해보세요. 해보셨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95에서 99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데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겠죠. 신뢰도 계수가 커지는 거니까. 다음에 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뭐 95%면 95% 이렇게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커지면 분모니까 표본의 크기는 n이 분모니까 분모가 커지면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다음 신뢰도를 높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신뢰도를 높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신뢰도 길이 요 두 개를 보세요. 신뢰도를 높인대요. 그 말은 높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높아지는데 그러면 1.96에서 2.58로 이렇게 늘어난 거야. 그치? 근데 신뢰도를 잠깐만 다시 신뢰도를 높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높아졌는데 이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한다면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반대로 작아진 애가 있어야겠죠. 그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겠죠. 자, 다시 신뢰도를 높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자,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건 여기 막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지금 95% 신뢰도인데 여기에서 99%의 신뢰도 그때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잖아요.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해야 한대. 지금 벌써 신뢰도를 높여지면서 신뢰도 개수가 커졌어.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근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얘를 다운시켜야죠. 누가 다운시켜요? 자, 표본의 크기가 다운시켜야 돼요.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작게 하려면 커져야겠죠. 표본의 크기, 분모니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EX 3번 가볼게요. 정규 분포,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자,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길이는요. 2 곱하기 자, 95%인데 아무 말도 없으니까 우리가 외운 거 그대로 쳐넣어야 돼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시그마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걸로. 이거 시그마. 그것이 신뢰 구간의 길인데 2분의 1 시그마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크 n의 최소값. 자,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시그마 약분해서 사라지게 하고요. 자, 그럼 루트 n분의 1.96 곱하기 2니까 2, 6, 12, 2, 9, 18, 3.9인가요? 2분의 1. 자, 그러면 뒤집으세요. 분모 분자 역수하세요. 그럼 3.92분의 루트 n이 되고요. 자, 역수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아시죠? 따라서 루트 n은 3.92 곱하기 2예요. 자, 3.92 곱하기 2는 2, 4, 2, 9, 18, 3, 2, 6, 7.84인가요? 자,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n은 위로 갈게요. 양변을 제곱하면 제곱해야지 루트가 벗겨지잖아요. 7.84 곱하기 7.84. 7.84의 제곱입니다. 자, 7.84의 제곱. 계산기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난 계산해놨어. 61.4656인가 봐요. 따라서 n은 61.4656 이상인 자연수기 때문에 따라서 n은 62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역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도 풀어보시고 다시 키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5번 가볼게요. 정규분표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16인 표본의 표본평균 X바가 나온 거죠. X바가 100일 때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하면 자,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구간 그거 구하는 거 추정하는 거 모평균 추정 다시 안 쓸게요. 표본평균 빼기 자 0.95인데요. 2로 하랍니다. 신뢰도 계수를 2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표준편차 요걸 하면 되는 거예요. 4 이상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2니까 98 이상 100이 이하 그 다음에 6번이요. 표준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9%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신뢰도 계수 2.5로 합니다.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8 이것이 신뢰 구간의 길인데 2 이하가 되도록 2 양쪽에 있는 거 죽여버리고 2.5 곱하기 8이니까 5, 8이 40, 2, 8이 16, 20이고요. 여기는 약분돼서 1이고요. 자, 역수할게요. 역수하면 20분의 루트 n이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양변에 20을 곱하면 루트 n은 20 이상이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40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400. 자, 그 다음에 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길이는 표준 편차가 5mm인 정규모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 25개를 택하여 길이를 재었더니 표본 평균 X바가 300일이 되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평균 길이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유로할 때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라네. 베타 빼기 알파니까 이거 신뢰 구간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신뢰 구간 구하는 게 더 복잡하잖아요.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게 뭐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신뢰도 개수는 2.5로 하랍니다. 2.5 곱하기 루트 n, n이 25니까 루트면 5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는 5래요. 그래서 2.5 곱하기 2니까 5. 다음 8번. 정규분포 예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7.84일 때 자,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일단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2 곱하기 K가 뭔데? 0.95인데 그거의 신뢰도 개수는 1.96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1.96 곱하기 루트 n 안 나와 있고요. 표준 편차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길인데 그 길이가 7.84래요.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2로 약분할게요. 2, 3은 6, 2, 9, 18, 2. 1.96 곱하기 2가 3.92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 나오네요. 그러면서 뭘 물어봤어? P, X바, M 더하기 3.92 이 확률값을 물어봤어. P, 확률값, probability. 자, 그럼 표준화를 해줘야죠. 표준화.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뭐예요? 루트 표크 분의 시그마죠? 뭐라고요? 왼쪽도 다시 요 이수에서 빼기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그래서 얘가 Z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3.92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아까 구해놨어, 2라고. 따라서 3.92 나누기 2라서 29, 18, 26, 12, 1.96이 되네. 1.96 이상.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96인데, 여기가 0.95의 절반, 0.47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1.96 이상,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0.5에서 0.475를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0.025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확통 개념 끝났네요. 오,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걸 다 배우셨어요. 자, 기말고사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